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예, 오늘 8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예, 또 일주일이 다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빅테크 성장주, 특히 K빅텍의 미래, 이 네이버, 카카오, 요 두 개가 한국 빅테크의 대표 주자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투자 전략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전 고점에 대한 향수 또는 기대가 아주 강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 K빅텍,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한번 보기로 하죠. 오늘 월가는 생각보다 선방을 했습니다. 이 빅테크를 비롯한 성장주의 걸림돌이 되는 이 금리, 이게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가, 지난달 그 회의록을 보고, 온갖 그 거래자들의 액션들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와 우려가 막 섞여가지고 지금 이 단기 방향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탐색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이유를 가지고 치고받고 하는 탐색전 중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해석을 어떤 특별한 개별 기업의 요인이나 또는 매크로 지표나 이런 요인들의 영향이 아니고 그냥 심리적인 싸움이다, 이거죠. 그래서 추가 랠리를 이어갈지 아닐지, 또 그게 핵심 선도주자들이 빅테크들이니까 요 빅테크들에 대해서 오늘 또 논쟁이 아주 치열하더라고요. 빅테크 밸류에이션이 알파벳 18배, 아마존 60배, 이게 전부 다 정상, 우리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알파벳이 40배, 50배 했고, 아마존은 100배, 애플은 한 27배에서 21배로 좀 그래도 영향이 덜하죠. 마이크로소프트, 이것도 한 35배 이러다가 23배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밸류에이션이 확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 올라가느냐? 이 논쟁이 이제 이것을 사고 파는 빅마니들,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달린 거죠. 그래서 어떤 펀드 매니저는 추가금리 조금만 더 하면 50bp만 추가금리 인상해도 와장창 또 할 것이다 라고 겁을 내고 있고, 어떤 펀드 매니저는 많이 떨어졌다,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또 말하는 펀드 매니저도 있고, 막 섞여 있는 거죠. 그 힘센 놈이 이기는 거죠. 그런데 이 밸류에이션이 왜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느냐 이거요. 실적이 이렇게 떨어졌나? 반토막이 났나? 3분의 1토막? 그것도 아니에요. 실적은 조금 줄었거나 또는 성장이 막혔다, 이 정도지.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이게 아주 매직이란 매직. 아주 그 요술쟁이라는 거죠. 이걸 몇 배 주느냐에 따라서 실적과 관계없이 주가가 2배, 3배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걸 타당화 시켜버리면 이 밸류에이션이에요. 근데 이 밸류에이션이 지금 이것도 지금 비싸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 사람은 왜 금리 인상 조금만 더 하면 시장 패닉으로 빠진다거나, 지금 현재 이게 너무 비싸다고 보는 거죠. 왜 이게 이거 2배, 3배 밸류에이션 할 때는 싸다고, 그래도 싸다 하다가 왜 지금은 또 반대로 더 비싸다 하지? 그 시장이 요지경이에요. 그래서 이 때문에 우리도 지금 기술주가 하락세, 어제도 네이버, 카카오 주가가 약세고, 최근에 계속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대부분 이 전 고점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 반토막이나 났는데 이거 조금만 더 있으면은 원금 회복하겠지. 원금 회복이 아니라 2배, 지금 사면 2배 되겠네. 이런 그 차트만 보면은 이렇게 갑자기 떨어졌는데 조만간 제자리로 가겠지라는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PR이
50배, 60배 하다가 지금 30배로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반토막 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적은 네이버만 해도 원래 실적이 작년 상반기보다 조금 더 늘었던가 뭐 거의 비슷하던가 그래요. 하여튼 조금 더 늘었어. 근데 이게 뭐 늘었어 조금 늘었으면 주가가 조금만 더 올라가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반토막이 나버리지? 밸류에이션이란 말이에요. 밸류에이션. 성장 속도가 떨어진다 또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려면 밸류에이션을 순식간에 이렇게 반토막 내버린다 그죠? 실적이 가만히 있는데 실적은 그대로인데.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카카오가 뭐 지금 PR 20배로 이렇게 이거는 순이익을 뭐 계산한 거고 영업이익으로 보면은 이 카카오가 PR 40배가 넘어요. 그 순이익은 이게 뭐 포함됐다가 안 포함됐다가 뭐 넣었다가 뺐다가 또는 뭐 특별이익 들었다가 이게 변동성이 많아서 세후 영업이익으로 하는 게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세후 영업이익으로 본다면 PR 한 40배 50배 돼 여전히. 네이버도 뭐 네이버는 그래도 비슷했어. 이게 한 35배 40배 적정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영업이익이 보면은 네이버가 영업이익으로 보면 카카오의 한 2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시가총액도 한 2배가 돼야 되겠죠. 근데 시가총액은 41조 35조 비슷하잖아요. 그럼 이거 보면은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대적으로 싸게 보여요. 그러나 둘 다 어차피 둘 다 뭐 굉장히 비싼 가격 PR 35배 40배로 거래되는 거니까 어차피 일반 가치주에 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뭐 2배 3배 이렇게 비싸게 같은 이익을 가지고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주가에도 같은 이익인데도 3배씩 호가해 준다고 3배씩 거래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으로 본다면은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고가 논쟁을 하듯이 우리도 이게 주가는 반토막 났지만 밸류에이션으로는 엄청나게 고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보통 기업보다 3배씩 빨리 성장한다 이거예요. 이익이 3배씩 늘어난다 매년. 일반 기업들이 1년에 10%씩 이익이 늘어나면은 이거는 30%씩 늘어난다고 당연히 그렇게 인정하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기대가 무너지면은 순식간에 이제 일반 기업처럼 PR 10배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으면 단기적으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으로는 굉장히 비싼 거래로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에 대한 이제 합리성이 뭐 일반 글로벌 미국 회사들도 다 그렇게 평가받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게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카카오 네이버는 다이소야 다이소. 여러분 다이소 많이 가보셨죠? 거기 가면은 뭐 없는 거 없어. 네이버 카카오도 지금 신기술주 성장주라고 해서 없는 게 없어요. 다 하고 있어. 성장주 영역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안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하는 거 여기 있는가? 다 있어요. 문어발식 뭐 하기라고도 하는데 너무 심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장주 뭐 신기술주 ETF 살 필요 없어요. 이거 한 종목 사면 돼. 네이버를 사든가 또 카카오 사도 돼. 카카오가 다 하고 있어. 이것도 다 있어요. 다이소 투야. 아니 네이버 하는데 왜 카카오를 피해가 안 하고 피해서 하지 않고 같이 하지? 욕심이 많아서 그렇지 뭐. 나도 할 수 있으니까. 이 소프트웨어 그거 뭐 연결망 소프트웨어 하는 거 그거 기술이 다 비슷비슷해요. 뭐 전자상거래 거기다가 뭐 연결해주는 택시 연결해주는 연결망 오만 사물을 연결하는 거 다 똑같아. 뭐 그거 연결해주는데 뭐 자금 결제해주는 핀테크 또 게임 자율주행 뭐 다 해. 글로벌 빅테크들이 하는 거 이거 다 해. 우리 국내에서 뭐 사거리 다 해. 그러니까
국내에서 글로벌 빅테크들이 들어올 영역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서 다 해버리니까 카카오도 다 해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요 회사들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기술주 성장주에 대해서 접근해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고 있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소외감 느낄 필요 없어요. 이 주식만 가지고 있어도. 그런데 주가가 왜 반토막이 났느냐? 실적이 나쁘거나 뭐 갑자기 뭐가 잘못돼서가 아니야. 그냥 단순히 금리가 올랐어. 현가 할인, 미래 가치에 대한 현가 할인이 이렇게 반으로 툭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는 하나도 변함이 없어. 현재 가격만 그 가격 밸류에이션을 조정돼 가지고 미래 가격을 현재화하는 그것만 지금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주가는 고점 주가하고 똑같은 거예요. 반토막이 난 게 아니야. 사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밸류에이션 때문에. 금리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이게 지금 3%로 0%, 1%에서 시장금리 1%에서 3%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적정금리 수준이 얼마냐? 적정금리 수준이 3%예요. 앞으로 추가로 더 올린다는데 5%, 6% 올린다. 그래도 적정금리 수준은 3%. 이게 중립 수준이에요. 왜? 지금 페더럴 중앙은행이 목표 물가 상승률을 2%로 잡고 있잖아요. 물가 상승률을 2%로만 통제하는 수준으로까지 계속 올리겠다 하는데 그럼 목표 물가 상승률 2%면은 적정금리는 그보다 1% 정도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수준으로 다시 금리를 이제 낮추는 거지. 이 목표만 달성되면은. 그러니까 그 전에 더 올라가더라도 그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잡으려고 브레이크 잡는 거고, 이제 속도가 정상적으로 되면 브레이크를 슬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 지표로는 적정금리 수준에 다 와서 할인율이 다 이걸로 할인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은 네이버가 1%로 할인된 가격을 3%로 할인율 조정에 의해서 가격이 지금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떨어져 있는 거란 말이죠. 이건 사실 주가 떨어진 게 아니야. 조정된 거지.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언제 전고점 회복할까요? 이거는 이제 할인율이 금리가 다시 1%로 제로금리로 다시 정상 돌아가던가, 아니면은 이익 수준이 이제 뭐 2배로 또는 3배로 늘어나서 이때 할인율이 이제 이래 되면은 PR을 뭐 10배를 줘도 기업 가치가 저때 가치하고 같아질 수준 되면은, 그래 되면 저가계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금리가 제로금리 1%로 언제 가겠어요? 요원하지요. 몇 년은 걸리겠죠. 그러니까 몇 년 동안에 이익이 밸류에이션 3%로 할인한 밸류에이션으로 책정했을 때도 똑같은 기업 가치가 회복이 될 때까지로 가려면은 이익이 2배, 3배 늘어나는 그 이익 속도 따라가는 그거를 기다려야지. 그 외에 고성장을 회복해서 간다. 고성장은 이제 날샜어. 금리 3%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고성장이 돼요? 그동안에 지금 주가 고성장한 그 펌퍼질한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이익이 안 늘어나도 적자나더라도 무조건 매출만 올려 해가지고 마구마구 돈을 퍼부었잖아요. 제로금리로 돈을 조달한 금리를 소프트뱅크 이런 데서 끌어와가지고. 근데 이제 그걸 못해. 끌어올 돈이 없어. 제로금리를 안 돼. 안 빌려줘. 3%, 4%로 빌려줘야 돼.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이게 매출을 성장을 못 시키니까 이익이 팍 꺾이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고성장이 이제 멈췄단 말이죠. 그 고성장을 못하는 정상 수준의 성장, 기업의 노력에 의한 성장으로 하려면은 속도가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PR 10배, 15배밖에 못 줘요, 이제. 그러니까 PR 10배, 15배 정도의 그 1년간 잘해야 뭐 10% 이익 성장하는 그 밸류에이션으로 매긴다면은 이 전고점 가려면은 뭐 아무리 빨라도 3년이나 5년은 걸리겠죠.
그동안에 금리가 뭐 1%로 다시 떨어질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단순히 그걸 기대해서 여기 물타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이거 단기 회복할 거로 기대하고 물타기 배팅으로 대응하면은 큰 코 다친다. 그래서 고성장 프리미엄을 이제 못 주게 된, 지속 가능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글로벌 빅텍도 지금 PR이 30배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현재 국내에서 신기술 영역 하고 있는 영역, 네이버, 카카오 둘 다 똑같지요. 둘 다 똑같은 데서 똑같이 경쟁하고 있어. 니 죽고 내 죽고야 이제.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살아날지 누가 알 수 있나요? 네이버하고 카카오 실력이 다 비슷한데, 하는 업무 영역도 똑같은데, 카카오 하는 핀테크, 네이버 핀테크 안 하나요? 카카오 게임한 네이버 게임 안 하나? 상거래, 전자상거래 다 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 겹치는, 서로 그냥 혈전이 혈전, 레드오션이에요. 그럼 이 두 개만 지금 싸우나요? 글로벌 빅테크가 계속 진입하고 있잖아요. 글로벌 빅테크는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마지막 한국만 지금 남아있어. 이것만 장악하면 전 세계 다 장악해.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가 워낙 피 터지게 싸우니까 아직 섣불리 못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언제 들어와서 장악해버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 카카오, 글로벌 빅텍 최후 성자, 최종 성자, 국내 최종 성자 누가 될까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그야말로 갬블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성장에 대한 프리미엄 30배, 40배도 줄 수가 없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장기 보유로서 이렇게 뭐 도대체 알 수 없는, 도대체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결말에 대해서 장기 보유할 수 있나요? 이건 단기 매매를 해야 됩니다. 단기 매매. 이러한 시장의 어떤 이 촉매에 대해서 단기 변동성은 굉장히 이제 앞으로 들쭉날쭉할 거예요. 그러나 장기 고성장은 이제 기대하기 어렵다. 이 금리 수준이 아직 유지되는 한. 그래서 이거는 고성장주는 말하자면 단기 성장 기대주예죠. 기대주. 그동안 단기 급등 기대주였죠. 그래서 이거는 장기 보유보다는 단기 매매가 훨씬 더 유효하다. 이 장기 성장은 매우 느려가지고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뭐 나중에 원금 회복하는데 10년 걸릴지도 몰라. 고점에 물리면은 그럼 10년 동안 기다리면 배당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배당도 없잖아요. 배당도 안 주는 주식. 이 장기 보유, 미래도 알 수 없는 장기 보유. 그래서 이 결론은 배당 매력 없는 주식은 장기 보유하지 마세요. 결론. 여러분 장기 포트폴리오에는 이걸 편입하지 마세요. 그냥 시장의 하나의 그 큰 주류이기 때문에 영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관심이 있으면, 소외되기 싫으면 이걸 가지고 단기 매매를 하는 것이 그나마 여기를 소외되기 싫은 투자자들에게 하나의 대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